수학책 12쪽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초과와 미만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자, 무엇을 알아볼까요? 그래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기억나나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초과와 미만이 되겠습니다. 초과와 미만.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초과와 미만.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이 악력을 재었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의 기록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슬기네 반 학생들이 악력을 재었다고 하네요. 자, 악력이 뭐죠? 이렇게 소나기의 힘을 알아보는 거예요. 소나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몇 킬로그램까지 무게를 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이렇게 슬기네 반 학생들의 기록을 표로 나타냈고요. 악력을 잰 친구의 이름과 그 친구의 악력 기록이 나타나 있네요. 단위는 킬로그램을 썼어요. 그래서 몇 킬로그램까지 들 수 있는지 소나기의 힘을 알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악력이 19kg보다 큰 학생의 이름을 모두 말해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거는요. 학생의 이름이에요. 이름. 주어진 조건은요. 19kg보다 큰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준이 19예요. 보다 커야 된대요. 자, 커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기준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19보다 큰, 뭐뭐보다 커야 되니까 19라는 기준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포함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19보다 큰 수만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19보다 큰 수 보겠습니다. 22, 19.4. 그래요. 19보다 크긴 크죠? 그리고 18.8, 20.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슬기 한번 볼게요. 슬기는 딱 19예요. 이런 경우가 애매하죠. 슬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이렇게 19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보다 큰 학생의 이름은 이산, 재환, 수진이가 되겠습니다. 악력이 19kg보다 큰 학생의 기록을 모두 찾아보세요. 그래요. 이번에는 학생의 기록을 찾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9라는 기준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9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면서 큰 기록 보겠습니다. 19, 안 되겠죠? 22.0, 19.4, 그리고 20.9 이렇게 되겠네요. 답을 쓸 때는 꼭 이렇게 19에 가까운 수부터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19보다 가까운 순서대로 19.4, 20.9, 22.0 썼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순서가 다른데 틀렸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9보다 큰 수는 몇 개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위에 표와 관계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19라는 수예요. 자연수가 있는데 이 수보다 큰 수는 몇 개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기준인 19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거보다 큰 수. 19보다 큰 다음 자연수는 뭐죠? 그래요. 20, 21, 22, 23, 24 끝없이 많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실 19와 20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숨어 있어요. 이걸 다 셀 수 있나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셀 수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되지? 뭐 19.1 아니면 19.01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22 아니면 20 이렇게 19 다음의 수인 20이라는 자연수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떤 용어를 쓰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기준보다 큰 수는 어떻게 말하면 좋지? 그래요. 내가 19보다 큰 수는 무수히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쵸? 뭐 자연수로 19 다음에 20이겠지만 19와 20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큰 수, 그냥 큰 수, 아니면 뭐 형님 수, 그쵸.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네요. 한자도 사용해가지고 큰 수, 아니면 언니 수, 오빠 수,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름 지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역시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수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초록색 상자에 들어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초록색 상자라고 했어요. 약속하기예요. 그쵸? 그리고 약속을 잘 하셔야 돼요. 수학은요, 약속의 과목이므로 이렇게 약속만 잘 해놓으시면 문제에 답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약속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수와 같이 19라는 기준보다 큰 수를 우리는 19 초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우리 색깔펜으로 이렇게 좀 칠해주셔야 돼요. 자,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과라고 합니다. 초과. 어렵죠? 왜 초과라는 말을 썼을까?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자, 한번 볼게요. 초과. 이 초자가요, 바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나온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초과예요. 그쵸? 큰 수이죠, 큰 수. 큰 수면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인 나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초과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바로 초과 인수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19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19라는 기준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나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수직선에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19와 20이라는 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셀 수 없는 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에 이렇게 표시해 두었고요. 이렇게 초과라는 말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네 반 학생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였습니다. 지혜네 반 학생들의 기록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네요. 그럴 때 기록을 표시해줬고요.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지혜네 반 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 이렇게 멀리뛰기라는 친구의 이름하고요. 그때 나타나 있는 거리가 있네요. 거리의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는 우리가 실제 자에서 보면 한 요 정도 되나요? 이게 1cm를 의미하죠. 이 정도 1cm를 기준으로 이렇게 140.0, 135.8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잠깐 알아보면은요. 이 점을 기준으로요. 여기까지가 센티미터예요. 이 뒤에 있는 수는 센티미터보다 좀 작은 단위가 되겠죠. 우리 뭐죠? 그래요. 이건 밀리미터의 단위인 0.0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센티미터도요. 100이 넘으면 우리가 이때는 미터라는 단위를 써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1미터 40cm를 의미하고요. 한꺼번에 140cm라고 얘기하네요. 자, 135.8 볼까요? 135.8cm이고요. 이 수를 조금 나눠보면요. 0.8은요. 실제로 1c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mm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135에서 이렇게 35는 센티미터고요. 1은 미터가 되겠죠. 따라서 1미터 35cm 8mm인데 한꺼번에 나타내면 135.8cm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선생님이 길이를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보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 거리가 140cm보다 짧은 학생의 이름을 모두 말해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거는요. 학생의 이름이에요. 학생의 이름이고요. 주어진 조건은 멀리뛰기를 한 거리가 140cm보다 짧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짧은. 자, 기준이 140이고요. 보다 짧다라는 말. 그쵸? 그럼 140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140보다 짧아야 되므로 이 기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0보다 적은 수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5.8, 139.5, 그리고 137.0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지혜, 140.0인 지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이건 딱 기준이죠. 근데 기준보다 짧아야 하므로 이거는 안 되겠네요. 따라서 친구의 이름은 서우, 유빈, 원영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 거리가 140cm보다 짧은 학생의 기록을 모두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학생의 기록이고요. 140보다 짧아야 되므로 140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짧은 기록, 여기에 표시한 기록이 되겠네요. 139.5, 137.0, 135.8. 마찬가지로 140보다 적은 순서대로 썼는데요. 꼭 이 순서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요. 빠짐없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궁금한 게 생겼죠. 이렇게 140이라는 기준의 수보다 작은 수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기준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아야 돼요. 또 이렇게 막 얘기를 지었는데 이거 아니다 이럴 것 같죠. 그래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동생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수학자들이 약속했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초록색 상자가 나왔고요. 이 개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일종의 약속하기이므로 꼭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혹시 수학이 조금 힘들다,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초록색 상자에 있는 약속하기 개념만 명확하게 해두셔도 아마 수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개념은 어떤 건지 볼게요. 이러한 수 등과 같이 140이라는 기준보다 작은 수를 우리는 140 미만인 수라고 합니다. 역시 중요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색깔펜으로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자, 미만. 어려워요. 무슨 용어가 이렇게 생소할까요? 자, 어떻게 해서 미만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만. 아니다. 아닐 미자에 찰만. 아직 차지 않았다. 아직 타지 않은 상태가 미만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 것까지 아직 타지 않았어요. 아직 오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아직 아니다. 나보다 아직 안 탔다. 이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미만. 그래요. 익숙해질 때까지 좀 많이 얘기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미만이라는 단어가 친구 이름처럼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 미만. 한 번 더 얘기해 봅니다. 뭐라고요? 미만. 그래요. 미만이에요. 아직 차지 않았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이렇게 어떤 수를 기준으로 미만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어야겠죠.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0이라는 기준으로 미만이에요. 아직 140이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작은 수이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작은 수니까 나보다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나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따라서 140이라는 기준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작기 때문에 수직선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기준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면서 미만, 아직 타지 않았어요. 작으니까 왼쪽으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50을 기준으로 초과 인수에는 동그라미 표 하시고요. 40을 기준으로 미만 인수에는 세표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초과.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큰 수예요. 나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미만 인수.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그래, 작은 수예요. 나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동그라미 세모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표시했나요? 50보다 큰 수는 53,
62, 58 동그라미 했고요. 그리고 40보다 작은 수 28, 19, 39에는 세모 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0과 50이 중요하겠죠. 기준인 수는 초과이기 때문에 50은 포함하지 않고요. 미만이기 때문에 40 역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준수가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정확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오늘 배운 초과와 미만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것까지 아주 중요한데요. 수직선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50이 초과인수 보겠습니다. 51을 기준으로 커야 되는데 52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큰 수네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52는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50하고요. 60 사이이고요. 여기 중간이 55가 되겠죠. 자, 50, 51, 52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 50이라는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표시해 보세요. 그래요. 5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초과니까 큰 수라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8 미만인 수예요. 미만. 아직 타지 않은 수. 68이 아직 안 되는 수. 68을 수직선에 한번 보겠습니다. 60과 70 사이에 있고요. 70, 69, 68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해 보세요. 68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거. 여러분 다 이렇게 표시했죠? 그리고 모두 다 잘하셨어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수를 가지고요. 나를 포함하지 않아요. 않으면서 큰 수는 초과, 그리고 작은 수는 미만. 자, 그런데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죠. 나를 포함하면서 큰 수는 이상, 나를 포함하면서 작은 수는 이하. 이렇게 배운 개념 명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이게 다예요. 기준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고요. 기준으로부터 큰 수인지, 기준으로부터 작은 수인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수의 범위, 뭐뭐 있었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여러분들 수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지 다음 시간에 활용하는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오늘까지 한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수학 익힘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